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회가 2019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가 낸 안보다 11% 이상 늘어난 16조 3,192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주로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수급 조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11% 이상 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16조 3,192억 원, 정부가 국회에 내민 14조 6,480억 원보다 11.4% 늘어난 규모입니다. 쌀 수급 조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 관련 사업,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감액 없이 110여 개의 사업 예산이 늘었습니다.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강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쌀 수급 조절에 필요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을 1,640억 7,900만 원에서 2,001억 6,600만 원으로 360억 8,700만 원 늘렸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 예산을 72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과일 간식 사업은 대통령 농정 공약과 관련된 사업으로 학생 1인당 연간 간식 공급 횟수를 30회에서 60회로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약사항인 스마트팜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의 예산을 183억여 원 늘렸다고 농해수위는 설명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방조제 개보수, 농촌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 개선 등을 중심으로 4천억 원 가까이 증액이 결정됐습니다.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2건의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에 앞서서 농민 의견을 수렴할 것, 농민들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 추가적인 예산 반영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에 수확기 비축쌀 방출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8만 8천 원대 정도 되면 적극 대처한다. 적극적 대처라는 말은 공공비축이 방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공공비축이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서 이달 말까지 전체 예산안을 확정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확 바뀐 농식품 소비 트렌드와 그 이유를 수요기획에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편의점과 마트, 백화점까지 뛰어들고 있는 가정 간편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29살 임승준 씨는 가정 간편식을 사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뜯고, 붓고, 데우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한 주에 한 최소 3-4번 정도는 사 먹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간편하고요. 네, 가격도 밖에서 먹는 것보단 저렴하고, 하지만 맛은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즐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정 간편식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유통교육원에 따르면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1년 8천억 원에서 2018년 3조 9천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1인 가구가 주된 소비층이었지만 최근에는 제품이 다양화되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2인 이상 가구층에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식사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사회생활이 이제 활동이 증가하는 부분이 제일 구조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이제 시장이 클 거라고 보고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좋은 제품들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에 부응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고. 최근에는 한 끼 식사 분량으로 손질된 반조리 제품 밀키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단순 조리하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는 손질 시간을 아끼고 재료 낭비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부담을 덜 수 있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인 가구 역시도 집안에서 마치 외식으로 즐길 법한 고급 요리를 간단한 조리를 통해 만들어 먹는 소위 밀키트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와 편의점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품 개발과 연구 등 간편식 수요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CU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을 위해 지난 9월 대학생 간편식 레시피 경연대회를 열었고 CJ와 오뚜기, 동원 F&B를 비롯한 식품업체, 백화점, 마트들도 가정 간편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농협 역시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가정 간편식 OK쿡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농산물의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간편식 제조업체의 국내 농산물 사용 비중은 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쌀을 제외하면 51%로 비중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는 등 가정 간편식 시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노지 채소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 및 시설 채소를 중심으로 도입됐는데 최근 잇따른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노지 채소도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노지 채소 5개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에는 팥과 살구, 노지 시금치를 비롯해 호두와 보리 등 5개 품목이 추가로 재해보험 대상이 될 예정. 2년간 모두 10개 품목이 추가되면 재해보험 대상 작물은 모두 67개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농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나선 데에는 최근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배추나 무 등 노지 채소도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재해보험 신규 도입 품목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최소 3년간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내년부터는 배추, 무 같은 이제 주요한 노지 채소가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농가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보상을 받아서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와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보험 상품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문제가 됐던 사과 햇볕대임 피해의 경우 특약이 주계약으로 전환되며 사과, 배, 벼에 대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은 그 결과를 분석해 2019년에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총채벼와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제주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이 1년 유예로 일단락됐습니다.
고령농과 소농이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적용이 미뤄진 건데요. 상호 신뢰 회복은 물론 시범 사업 방식을 두고 세부 협의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2018년산 제주 양배추의 하차 거래 경매가 1년간 일부 유예됐습니다. 최근 안동호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그리고 김학종 애월 양배추 생산자 협의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농 영세농에 한해 올해 산 물량은 차상 거래 방식을 유지한다는 협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령농, 영세농,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상차 방식대로 출하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를 1년 유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차 위에 싣고 경매하던 양배추를 앞으로는 차에서 내려 경매해야 하는데 하차 경매를 하게 되면 포장도 늘어나고 차에 실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들어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 농가들은 물류비 급증으로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도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거듭된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고령이시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가족 단위 이런 농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하차 거래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는 현실을 인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유지해 나가기로. 그러면서 김경호 사장은 제주 농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일단 협상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시범사업 방식이나 물류비 지원액을 상향 논의하는 과정 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고령농과 소농, 대농을 구분짓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고령농과 영세농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상당히 실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이해관계 주체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안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유통상이라든지 대농 같은 경우에는 펠릿을 이용한 하차 경매에서 시범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나아가 컨테이너와 펠릿, 종이상자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출하 방식과 포장 용기를 찾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부터 가금 이력제 시범사업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 산물에 대한 유통관리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가금 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20년 실시 예정이던 사업을 조기 도입하는 겁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 가금 산물의 이력제, 이른바 가금 이력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 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년간으로 내년 12월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을 계기로 가금 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20년 도입 예정이던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 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가금 사육 농장 현황 조사와 농장 식별 번호 부여, 가금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시범 사업의 참여 대상 업체는 닭 도개장 10개소와 달걀 집화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입니다. 유통 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으로 사육 농가 2,400곳을 포함하면 전체 가금 산물 유통 물량의 40%가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대상 농가는 월별로 가축 사육 현황과 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도 생산 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와 도축, 포장, 판매업자 등 유통 주체별 거래 정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가금 이력제 전반 실태를 점검하며 시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협의 종합 컨설팅을 받은 조합의 손익 증가율이 컨설팅을 받지 않은 조합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협 종합 컨설팅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 농가 살리기와 농축협 균형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농축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농축협 종합 컨설팅.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선 컨설팅 대상 농축협은 도시형과 농촌형 등 입지 유형과 경영 상태에 따라 선정합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컨설팅은 신용과 경제, 재무와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뒤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소득 지원 사업을 발굴해 한 곳당 평균 30억 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농축협 종합 컨설팅은 양적, 질적인 면 모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 2016년 49곳, 2017년엔 252곳의 농축협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250곳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컨설팅을 받은 농축협은 손익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농축협의 경우 2017년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평균 15.54% 증가했습니다. 이는 컨설팅을 받지 않은 농축협의 평균 성장률 9.17%보다 1.7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향후 농협은 체계적인 시스템화 구축과 사후 관리에 보다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대도시 농협이 농협법 취지대로 우리 농산물을 지대로 파는 판매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도시 농협의 롤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역할을 확산시키는 일을 컨설팅부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협은 2019년까지 800개 농축협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한 뒤 재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컨설팅을 더 많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 국민 행복 나눔 김장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국의 여성 농업인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고 이를 소외계층에 전달해 따뜻한 나눔의 장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 주최한 2018 국민 행복 나눔 김장축제가 그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사람, 문화, 소통과 함께란 키워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올해 유난히 심했던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값진 농산물을 수확해낸 팔도의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참으로 지난 여름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풍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농업인들 참으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1,300여 명이 서로를 격려하며 직접 담근 2만 포기의 김장김치와 전국 농협에서 담근 8만 포기까지 모두 10만 포기가 농업인 행복콜센터의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김치를 만나볼 수 있는 김치문화전시관에서는 김치 마카롱, 오이 사과 주스 등 이색적인 음식도 선보여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들의 물품 기부로 이뤄진 행복나눔 바자회에서는 판매 수익금 전액에다가 농협이 조성한 3천만 원을 합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훈훈함을 선사했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려 산지에서 직송한 싱싱하고 품질 좋은 김장 채소와 재료를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의 고향인 농촌을 지켜온 우리 300만 농민들에게 배추를 통해서 김장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나눔을 실천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혁신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첨단을 넘는 기술이 농업 분야에도 접목되면서 인공지능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이 완성됐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농사 전반을 관리합니다.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받아 작물의 생육 정도를 판단해 줍니다. 때문에 농사 경험이 없더라도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물의 상태를 바로 진단해 음성으로 작업 지시를 하고 환경에 따라 최상의 의사결정을 조언합니다.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보다 한 발 더 앞선 겁니다. 작물의 환경과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추론해서 이제는 지능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게 크게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스마트팜을 통해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박영수 씨의 기대도 높습니다. 농사일을 몰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의 역할이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환경 관리를 했는데 지금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넓은 농장을 관리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절약돼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농가 소득은 물론 고령화 등으로 열악해지는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 개발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설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들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에 혁신 성장을 주도해보고자 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보다 고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는 수출형 스마트팜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 한가마니에 200만 원 하는 쌀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쌀로 유명한 적토미인데요. 예전에는 겉이 붉고 품질이 낮아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았던 적토미가 고급 기능성 쌀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곡백과가 물에 익는 계절, 머리를 숙인 벼를 수확하는 농부의 일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논을 물들인 색이 흔히 알고 있는 황금빛이 아닌 젓갈색입니다. 토종 야생 품종 중 하나인 적토미입니다. 적토미는 붉은색의 나달과 긴 수염이 특징입니다. 수염의 색상이 보호색이고 일반 벼의 길이보다 2배 정도 더 큰 160cm까지 자랍니다. 긴 길이 때문에 비바람에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적토미는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량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쌀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적토미는 염증이나 피부 노화를 막는 폴리페놀 등 기능성 섬유 함량이 일반 쌀보다 적게는 200배에서 많게는 700배까지 높습니다. 기능성 쌀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확량은 일반 쌀 품종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적토미는 수확량이 많은 벼 품종이 계속 보급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장흥 지역에서 새롭게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배 자체가 쉽지 않아 첫 수확량은 전무했습니다. 야생 품종이다 보니 일반 벼와는 다른 유기농법 재배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러던 적토미는 30가마니, 즉 2.4톤의 수확을 시작으로 지금은 100톤까지 수확량을 늘렸습니다. 쌀값이 일반 쌀에 비해서 5배, 10배 품종별로 다릅니다. 장흥만의 이제 특산물로 하나의 특별한 쌀로 이렇게 좀 지정이 돼서 올해는 태풍과 가뭄의 영향으로 70톤 정도로 수확량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만큼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농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적토미와 함께 녹토미, 흑토미 등 다양한 토종 야생쌀도 이곳에서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고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천덕꾸러기 야생벼 적토미, 농가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는 12월 28일부터 소비자들은 수입 돼지고기도 이력번호를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력번호는 말 그대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수입 돼지고기에 부여되는 12자리의 고유 식별 번호를 말합니다. 수입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단계적으로 관리해 원산지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 정보를 추적해 수입 축산물의 신속한 회수와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농협경제지주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직파재배 컨설팅이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직파재배 컨설팅은 1, 2년차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적지와 품종 선정, 물 관리 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올해 9곳의 지역 농협에서 모두 25명의 농민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25농가 중 18농가의 벼 생육이 보통 이상이었고 출수기의 잡초 방제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등 각종 시행착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건강을 돕는 유산균의 일종인 바실러스균이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에서 대량 증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에 들어있는 바실러스균은 1ml당 최대 100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바실러스균은 일반 유산균과 달리 열과 산에도 잘 버텨 장까지 살아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청국장과 낫또 등의 발효식품에도 많은 물질로 장 속 해로운 균의 생성을 억제해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로또를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모바일로는 구매할 수 없으며 이에 맞춰 정부는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도 점차 줄일 계획입니다.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려면 개인 컴퓨터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인 인증을 거친 뒤 구매하면 되는데 구입 한도는 로또 1회 차별 한 사람당 5,000원입니다. 정부는 당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구매 허용도 검토했지만 사행성을 우려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증권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오늘 국내 증시는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코스피가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고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03포인트 하락한 2076.55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4.91포인트 오른 695.7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713억 원, 3,268억 원씩 순 매수했고 외국인은 3,901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기술주 급락의 여파로 전기전자가 약세를 보였고 건설업과 보험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비금속 광물과 음식료품, 운수 창고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갑질 논란에 셀트리온이 하락했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GS가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판매 부진 우려에 LG이노텍이 신저가를 경신한 가운데 포스코와 삼성물산, SK 등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 증시 급락의 여파로 204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207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2%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도 0.7%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8원 오른 1131.6원에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9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